미국,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끊이지 않는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 성일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게 지금 종전 가능성보다 지금 뭐 전쟁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까, 교수님? 그렇죠. 지금 뭐 전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전쟁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협상을 잘하지 못해서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이란이 안 받고 있고 이란이 제시한 조건을 미국이 안 받고 있는데 도돌이표예요. 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용 나오는 걸 저도 봐도 네. 이란의 협상의 전제 조건은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휴전이어야 되고 특히 레바논 전선에서 포함해서 모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해달라 하는데 미국은 해제 못한다. 동결된 이란 자산을 반환해달라. 그거 못한다. 전쟁 피해 보상해달라. 미국 그거 못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주권 인정하라. 못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 보면은 뭐 우라늄 관련한 시설 미국에 이전해라. 당연히 이란은 못한다 그러겠죠. 그리고 지금 휴전 보장 완전 안 해준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뭐가 제일 쟁점이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뭐가 먼저인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이란은 종전을 한 다음에 핵협상이라는 거고 미국은 뭔 소리야. 핵협상하면서 종전을 한다는 거고요. 네. 그게 일단 다르고 그다음 나머지 조건은 말씀하신 대로 다 어긋나요. 예, 다만 조금 어저께 우리 성 교수랑 같이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찾지 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에 우라늄 60% 440kg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400kg을 반환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40kg는 어디로 가는 건가? 예. 왜 갑자기 이렇게 양이 늘었죠? 아니 원래 440 정도로 항상 얘기했습니다. 440이었는데 네. 400만 달러. 네. 그거 좀 잘못 얘기한 거 아닐까요? 글쎄 잘못 얘기한 건지 깎아준 거죠. 깎아준 건지 40kg는 갖고 있어. 네, 40kg 너 먹고 떨어져라. 너 그렇게 갖고 싶다며. 설마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이란이 원래는 절반 정도는 자기가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뭐 절반만 반출하고 절반은 우리가 희석해서 네. 우리 원자로 돌리는데 쓰겠다 그러니까 그래? 절반은 못 주겠고 40 먹고 떨어져. 그러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짜 40kg을 주는 거냐 확인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될 얘기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지금 반이라고 했는데 그게 더 늘어난 거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호르무즈에 관련한 주권에 대해서도 이란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미국은 이걸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받아줄 일 없죠. 이란은 계속 역봉쇄 먼저 풀으라 그러거든요. 네. 역봉쇄 풀어야지만이 저희가 자기네들도 그 장기적으로 열겠다라는 건데 역봉쇄 미국이 풀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저는 풀어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봉쇄를 하면서 핵협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협상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란은 그게 싫다는 거죠. 핵협상은 동등한 위치에서 핵협상을 해야 되지 호르무즈 해협을 막은 상태에서 왜 하냐. 그러니까 미국이 풀어주면 우리도 풀어주겠다. 다만 이란이 풀어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행이 아닌 것이 그게 이제 문제이긴 하죠. 해병수비대한테 신고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통과할 수 있지 아무나 통과하지 못한다. 지금 이란이 원하는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그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이걸 항상 머리끄댕이에 비유하잖아요. 이란이 먼저 뭔가 호르무즈 해협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협상 얘기, 휴전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미국 군함이 들어가서 봉쇄를 역봉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잡았어요. 근데 이걸 누가 놓고 싶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싸울 때 이렇게 비유가 상당히 둘씩- 좋은데요. 네. 많이 쌓아보신 거 아닙니까? 머리 잡고. 아유, 잡으면 놓지 않죠. 네. 이렇게 꽈서 잡아야 되죠. 네. 여성분들 무섭거든요. 머리 머리는 꽈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탈모가 많이 늘어나죠. 네. 여성분들이. 탈모 증상인 댕기머리. 네, 저희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게 심지어 전쟁을 더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뭐 준비한다라는 얘기 이스라엘은 있더라고요. 뭐 항상 준비돼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못해서 난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녹색불 그린라이트만 켜주면 네. 언제든지 지금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기를 전쟁으로 네. 다시 전쟁 선포.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마지막까지 화요일 날 안보 보좌관들이랑 회의가 있답니다. 군이랑 전쟁 어떻게 할지. 근데 중요한 건 화요일 날 푸틴이 그렇죠. 베이징에 갑니다. 베이징 19일, 예. 19일, 20일. 푸틴이 베이징 갑니다. 가서 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시진핑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란 문제 아무래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는요. 미국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은 말려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파키스탄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잘 되면은 19, 20일 날 회담도 잘 되고 그러면 미국과 연결해서 이번 주에 잘하면 좀 실마리가 보이지만 안 그러면 공격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아래서 이란 작전을 위한 두 번째 불법 군사기지를 이라크 내에 구축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 내용이 내용은 있으십니까? 뭐 전쟁 그러니까 지난 3월달 전쟁 중에 아마 이미? 설치가 됐고 물론 그 전에 됐겠지만 네.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이란 쪽에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군 비밀 군사 기지 이라크에 만든 비밀 군사 기지가 발각이 됐고 그래서 철수를 하다가 철수를 시켰고 이제 그 첫 번째 보도에서는 하나였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보도를 보시면 두 개 두 번째. 정도의 군사 기지를 운영을 했었다. 네.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이라크 정부 모르게 하다가 들켰고 이라크가 모르게요? 이라크 쪽 왜냐면 그냥 황야한 사막에 광야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냥 거기 헬기 타고 내려서 그냥 이렇게 이러고 설치를 있다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목동이 지나가다가 아마 보고. 헬기가 계속 위에서 내렸다 떴다 하니까 그걸 당국에다 신고를 했고 그래서 발각이 됐고 문제는 이제 미국이 그걸 알았을 거란 얘기죠. 네. 그럼 미국이 알고 그러면 이라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마음대로 남의 땅에 그렇게 군사기지 짓고 작전하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라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라크는 몰랐던 그럼요. 내용이거든요. 전혀 몰랐던 거고 오히려 발각했던 그거를 찾아봤던 군인을 죽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뭐 전쟁 행위죠. 네. 예, 이게 만약에 반대로 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시끄러운데 미국이 다 덮어주는 거고 미국이 뭐 이라크는 실질적으로 이라크는 뭐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미국의 식민지와 다를 바 없으니까 미국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사실 지금 종전은커녕 협상에 대해서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작전들을 펼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이 남호 피격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의 조현 외교장관과 이란의 아락치 외무부 장관이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는 뭐 큰 입장은 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통화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럼 외교적으로 일단 이란의 피격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란이 한 거는 맞는데 아니요, 이란이 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정부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이란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란과 관계 있다 하더라도 이거 이란이 직접 한 건지 아니면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가 한 건지. 이 문제도 또 있거든요. 지난번에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우리가 한 거 맞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러다가 쭉 들어갔죠. 그런데 확실하게 물증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니네 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 잘못 말한 거다. 그리고 물증을 내봐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거예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정확하게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뭐 지원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국제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친미 쪽에 있어서의 그 나라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약간 진토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외교부끼리는 잘 통해요. 네, 외교부는 잘 통하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외교부 공식 라인에서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은 뭐 정부의 신중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로서는. 네. 자, 또 지금 하나의 가능성은 어떤 이미 이란으로 거의 뭐 판정이 나고 아직 공개를 안 했지만 자, 야 이란 니네가 한 것 같은데 니네 입장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이쯤에서 뭐, 일부러 공격했는지 실수였는지 이쯤에서 좀 뭐 유감을 발표하든지 외교부 쪽에서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공개를 하지.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공개했다가 니네가 우리가 안 했다 어쩌라고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서로가 양국 간에 되게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조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럼요. 내부적인 그러니까 부분도 중국도 있고 그렇고 하기 프랑스도 그렇고 화를 내고 있지만 뭐 네. 이렇다 할 얘기들이 전혀 없잖아요. 예. 일단 박 교수님께서 사진 몇 장을 좀 네, 준비해 네. 주셨는데 지도 하나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는 네. 어떤 지도일까요? 우리 어제죠. 네. 그 우리가 지어줬던 바라카 원전, 네, UAE 원전이 맞은 곳입니다. 이란의 있는 지역이요. 공격인가요? 네, 에타프라. 네. 이란의 공격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죠. 근데 이라크에서 날라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아까 그 비밀 기지 뭐그 네, 아니요, 그게 아니, 이란이 운영하고 있는 시아파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 민병대들이 거기서 드론을 이번에 많이 공격을 했어요 이미 저희 사우디나 UAE 네, 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UAE 발표에 따르면 3대가 날라왔는데 2대는 인터셉트를 했는데 1대가 와서 맞았다고 그러고요. 네. 그 온 거는 서쪽에서 왔다고 했어요. 국경의 서쪽에서 왔으니까 그럼 이란 쪽이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이 사우디도 3대가 날라왔는데 격출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라크 쪽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라크 쪽에서 양쪽에서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 다프라 이 지역이 미군 기지도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어준 예, 이게 그 바라카 네네. 원전이거든요. 바라카 원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트루스 소셜에 이런 거 그림을 올려요. 이제 뭔가 핵 버튼을 누르는 이란을 향한 아마도 그럴 것 메시지겠죠? 같죠. 네, 핵 버튼을 누르는 걸 올리고 네. 그래서 이란한테 빨리 니네들 우리하고 협상을 해라. 시간이 가고 있다. 뭐 계속 그런 메시지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심각한 건데 이건 이란의 뭐죠? 이 자반이라는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와 관계된 언론이거든요. 젊은이란 뜻이고요. 자반. 여기 보시면 지금 오마이갓.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오, 저렇게 지금 공격을 하겠다. 예, 부르즈 칼리파 공격하겠다고 지금 너희들 그 머리 위에다가 우리가 그 중부사령부를 박살내겠다. 뭐 그런 뜻으로 써 있고요. 요쪽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호르무즈 지금 미국이 역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역봉쇄를 우리가 뚫을 지상 루트를 지금 확실히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상 루트가 완성이 되면 역봉쇄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파키스탄이나 이쪽으로 가는 그 육상 통로 있잖아요. 이게 3배가 더 늘었답니다. 지금 현재. 예,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란이 생각하는 역봉쇄 뚫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상 루트를 통해서 미국이 막는 역봉쇄를 뚫겠다. 그럼 원유 수출도 됩니까? 원유 수출도 되긴 하죠. 제한적으로 근데 하겠죠. 제한적이죠. 예. 네. 원유 수출 되는데 근데 문제는 유조선과는 아무래도 이제 비교가 안 차이가 되죠. 나죠. 네. 예. 그렇지만 뭐 계속 열심히 하루 종일 울리면 뭐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UAE하고 이란하고 지금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와, 네. 이런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처음 봤어요. 네. 지금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계속 이란에 대해서 강경하게 좀 대응을 그렇죠.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네. 사우디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아니요, 사우디는 사우디 좀 사우디 쪽에서도 공격 소식이 있긴 하던데. 사우디는 공격을 받았지만 사우디는 겁장이 중립을 지키고 있고. 사우디는 판을 안 깨고 네. 싶어 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UAE는 지금 이제 혼자 돌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드론 공격을 가지고도 그 까르가시라고 저 외교 고문이거든요. 네. 그 일하는 우리나라 치면 국립외교원이 이 까르가시 외교원이거든요. 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란에서 날라왔던 아니면 이라크에서 날라왔던 이건 배우는 똑같다 이거예요. 네. 예. 정확하게 이란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네. 어디서 날라왔다는 배우는 똑같다. 프린시플 액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게 이란이죠. 예.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게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이라면 중동 내부에서의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한다면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손을 떼도 중동 내부적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유가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그렇죠. 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UA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인데 네. 지금 호르무즈에 막혔더라도 푸자이라 항구에 한 150만 배럴씩 나가거든요. 네. 그 UAE가 궁극적으로 푸자이라 항구처럼 아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석유를 수출하는 방법을 파이프라인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란이 거기를 공격을 하지 않지 않겠죠. 그리고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의 영역을 넓혔다는 얘기는 그 푸자이라 항구까지 같이 들어가요. 이란이 통제하겠다. 거기까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UAE와 이란의 사이는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곳곳에서 더 많은 균열들이 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이란이 미국의 조건을 혹시라도 수용을 하더라도 미국이나 뭐 시오니스트 정권에 있어서의 침략 위협에 대해서는 계속될 거다라는 이런 시선도 있다는데 송 교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건을 수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란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건 미국과 이스라엘이 언제든 또 다시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합의. 네. 그다음에 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 좀 보증을 서달라. 왜냐하면 협상 중에 계속해서 미국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믿을 수 있냐. 지금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주지 않으면 계속 무력을 써서 이제 이란을 압박하려고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위험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번에 우리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른 거 다 모르겠고 호르무즈 관련해서 혹은 이제 이란 관련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도 동의한다.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는 동의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도 되는 건지 어떤 큰 변화의 물꼬는 트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 쪽에서 이란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쪽에서 굉장히 크게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얘기하는 원론적인 얘기만 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거고.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안 봉쇄를 열어라는 결의안에서도 중국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반대할 거고요. 러시아도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건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침략 전쟁을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풀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역봉쇄를 먼저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풀어야지 이것도 풀린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에서는 이란을 편을 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낫죠 지금. 미국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경쟁 관계로 본다면 미국이 힘든 게 좋죠 중국과 러시아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란산은 원유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계속 미국 쪽에서의 봉쇄가 장기화되면 중국도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비축이 꽤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비축이 상당히 많이 돼 있으니까 버틸 만한 거죠. 한 10에서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전체 중국이 필요한 양의 이란 쪽에서 가져오는 게 10%면 중국은 뭐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버틸 수 있다. 네. 근데 또 중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수입 좀 중단해 달라니까 우리 중단 안 할 건데 이란에서 계속 수입할 건데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미국을 도와주는 신용만 하지 실질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사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제프리 sak스 교수가 있잖아요. 방송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다. 얻은 거 하나 있다. 이번에 그래도 굉장히 좀 점잖은 태도로 미중 회담을 했다. 그거 하나 얻은 거다. 점잖은 태도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점잖아졌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점잖음을 얻었다. 전자음이 시빌러티.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 시빌러티가 있었다. 굉장히 점잖았다. 비꼬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내 언론은 좀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번에 저자세가 아닌가. 약한 모습 보였다. 전혀 우리가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그 그게 점잖은 모습이죠. 네. 약간 뭔가 조금 이제 중국에게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고. 잘한 거래요. 오.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CNN의 유명한 앵커 있잖아요. 네.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계속 싸워봐야 썩내고 이전에 봤던 트럼프의 그런 모습 네네. 보여봐야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잘했다. 그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요. 외교적으로도 봤을 때는 네. 얻을 게 있는 사람의 뭔가 이렇게 막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보다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자중했던 그 모습이 오히려 잘했다. 그렇죠. 근데 제프리 얻은 게 sak스가 없어서. 한 가지 꼬집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국 행정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랩에 내렸을 때 중국 측에서 누가 나오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미국이 강했던 외교 라인이라든지 그런 네. 라인들은 전부 다 배제가 되고 이상한 그 측근들만 심어가지고 도대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는다. 일이 잘 안 된다. 예, 일이 잘 안 뭔가 된다. 이렇게 그게- 딱 시스템에 맞춰 예. 착착착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아. 자기 측근들 뭐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그다음에 이란과 협상도 마찬가지로 이란과 협상들 전문적인 외교관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미트코프라든지 쿠슈너라든지 이 둘이 나가서 뭘 하겠냐. 결국엔 이란 문제 안 풀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점잖은 자세로 미중 정상회담에 임했지만 트럼프 손에 쥐어진 거는 사실 딱히 없다라는 없죠. 네. 평가를 지금 네. 받고 그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란은 지금 갈리바프 그 국회의장을 그 중국 특사로 지금 중국을 대하는 그 특별 뭐라고 그럴까요? 특별적인 대사? 예, 특사 맞는 앞으로 것 같아요. 예, 특사라고 하는 게 네, 낫겠죠. 예,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로 지금 이번에 갈리바프를요? 예, 갈리바프를 네, 네. 올렸어요. 되게 조용했잖아요. 갈리바프가 네. 사실 사라져서. 국회의장에 있다가 협상 대표단에서 사임했다는 네.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중국 예. 특사로 지금 뭐 중국 언론 특사.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의 승인에 따라서 갈리바프가 앞으로 중국 문제를 다룬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요. 그동안에 미국과 이란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높은 고위층이 구체적으로 개입되지 않았다 이거죠. 알리 라리자니가 되긴 했지만 알리 라리자니의 당시의 위치와 지금 갈리바프 위치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 쪽으로 더 기울어 가고 있다. 네,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 중국이 오히려 손을 더 끈끈하게 잡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장기화되는 추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제 입으로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최소 이런 네, 최소 한 달 더. 한 달은 갈것 만약에 같아요. 네. 전쟁이 재개된다면 그리고 6월 11일 날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좀 맞춰줘야 된다. 근데 6월 10일이라고 하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안 남았죠. 네. 만약에 여기서 모멘텀을 잘못 잡아서 만약 미국에서 주최하는 월드컵을 초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그러게 되면은 정말 세계 전쟁이 되겠지만 테러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단 네, 말이죠. 테러 위협 있다고 해요. 지금 계속해서 유럽 쪽에 이제 숨어 있는 압력하고 있는 네. 테러 조직, 테러 요원들에 대한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IS 계열들 또 인력 충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유럽과 미국은 아마 정보 당국은 좀 비상일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이란이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트럼프 대통령 현상금 걸었지 않습니까? 현상금을 네. 걸었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살해 현상금. 이란에서 정부가요? 혁명수비대 국회의원들인가요? 쪽이요? 뭐 그게 네. 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그게 공식 입장이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그런 거 나오는 거는 놀라운 그렇죠.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협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이 최악이에요. 그런 네.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도 또 이란을 향해서 이란은 시간이 없다. 네, 그 네.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항상 그 네, 그렇죠. 원유 저장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데드라인이 언제였죠? 그 데드라인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명확하게. 예, 그게 전부 다 다들 말이 달랐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을 때가 2주였거든요. 지금 한 10일 정도는 10일 좀 못 남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1주 정도 남은 것 진짜 같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1주 남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찬다 하더라도 어. 다시 유조선으로 배로 이렇게 원인을 담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45일이라는 얘기예요. 최장 45일. 한달 반. 예, 한 달 반.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정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그 시간이 없다라는 것의 기준이 원유 저장고인지 뭔데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아마 시간이 없다고 time is running out 얘기할 때 그게 협상 얘기죠. 협상 얘기. 네. 빨리 안 하면 우리 바로 공격한다는 공격한다. 얘기예요. 티킹 밤이에요. 티킹 밤. 네. 그 공격에 대한 가능성 두 분은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높죠. 왜냐하면 협상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 이란 쪽에서 지금 빨리 이란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란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답안을 주기는 좀 어렵고 그러나 또 공격을 한다고 하니 이란 쪽에서는 또 마지막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더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해서 약간 바꾼 내용 그런 내용을 해서 협상을 더 이어갈 가능성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네.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미군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군의 공군 수송기가 지금 다 유럽으로 떠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지난 2월 28일도 마찬가지고 수송기가 떠난 다음에 공격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예,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 공격 준비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뒤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WTI 기준으로 $100를 넘어서는 고유가 부담에 지금 계속 미국도 비축된 원유량이 계속 줄어들고 크고 있는 있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격을 하지 않고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양측 간의 협상에 대해서는 뭔가 물고 틀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없고 그렇게 된다면 네. 공격해서 다 무기력화 시켜서 어떻게든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생각밖에 그렇죠. 할 수 없을 것 근데 같다라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성 교수랑 저희가 생각하는 게 푸틴과 시진핑의 대화를 본다면 20일이 수요일에 끝나거든요. 그 시점 즈음이 되지 않을까. 이번 만약에. 주 이번 주 수요일이요? 예, 수요일 네. 이번 주 수요일 끝납니다. 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은 중요한 일들이 되게 많네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지금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아, 그래요?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러시아 쪽이나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화, 수, 목이 거의 뭐 고비다. 화요일부터. 왜냐면 화요일 날 저기 안보보좌관들 군인들이랑 네. 또 협의를 한다니까. 예. 아, 저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갑자기 시진핑과 푸틴이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공격을 할까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저께 제가 봤는데 며칠 내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며칠 내, few days. I don't-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몸이 달아있죠. 공격해야죠. 이스라엘은 계속 레바논 쪽에 대한 공격도 하고 히즈볼라에 있고 대한 공격.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거기는 지금 휴전이 끝나지 않았나요? 휴전 그쵸. 45일 휴전 연장했는데 네. 휴전 말만 휴전이지 계속해서 계속 그냥 양측 간에 공격하고 의미 없어요. 예, 의미 예. 없어요. 워싱턴에서 그런 협약을 왜 한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말이라도 휴전을 해놓자라는 게 이제 미국 측의 지금 그리고 입장이에요. 그때 이제 이란을 좀 테이블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판을 까는 건데 뭐 별 의미 없다고 저희는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네. 계속. 네. 아, 중동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금리인데 금리를 끌어올리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유가의 상승이 결국에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전쟁이 또 협상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답이 없네요. 그 결론은 제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 거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금리 올라가든 네. 유가 올라가든. 지금 누가 봐도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뭐 시작부터가 그랬지만 네. 어느 저기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면 2월 28일 날 그때 전쟁을 시작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차고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군사적 수단을 쓰겠다. 군사적 수단을 쓰면 유가는 더 올라갈 텐데 그걸 네. 알면서도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올라가는 걸 일시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전쟁 끝나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는 좀 늦었다.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요. 그 시장이 금융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거는 그건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깜짝 왜냐면 지금 놀랐어요. 지수가 네. 너무 잘 올랐거든요. 전쟁 와중에도 V자 네. 반등을 해서 지금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뭐 조금 조정받아도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유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시장이 오르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근데 결국 이란 작전이 파키스탄에서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종전을 가고 네. 핵 협상 나중에 한다. 그래서 선거에서 분명히 질 거니까 예, 그때까지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미룬다 이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예, 핵 협상은 미룬다 끝까지. 근데 미국은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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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뭐 저는 그 옵션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풀면 저 국제사회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을 밀도 있게 하면 되지 않냐. 굳이 지금 이거를 바꿔서 미국은 핵협상부터 먼저 입장을 내놔라. 20년 동결 중단해라. 그다음 100% 고농축으로 하면 미국 측에 반납해라. 이렇게 꽉 찍어버리면 이란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이게 저희 아주 짧은 시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미국 쪽이 어쨌든 뭐 이란이 먼저 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공격할 거라는 위협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반대로 이제 미국은 뭔가 이제 국제사회 쪽에서 계속 좀 풀어라. 너가 먼저 좀 풀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이제 우리도 호르무즈협을 통해서 원유 수출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걸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 조금 미국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그걸 그쵸. 해준다면은 답이 있고요. 안 그러면 현재는 답 없습니다. 네. 이란은 절대 안 물러설 거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 그럼 이제 푸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네. 건가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방문합니다. 중국은. 네. 근데 그 20일 넘어야 되니까 너무 늦죠.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 전에 결단할 거니까 가능성이 높죠. 20일 전에 결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3, 4일 내에 결단할 거예요. 푸틴이 만나서 어떤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네. 3, 4일 내에 결단할 겁니다. 아니면 이제 그 네. 가장 우리가 늘 봤던 그 패턴을 본다면 뉴욕 증시가 끝나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 5시. 예, 그때 이후부터는 다시 또 긴장. 예, 긴장. 이번 주말도 긴장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주식 매매한 내역들이 쭉 공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이 트레이딩을 한 건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샀다 팔았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바쁘시네. 그분도- 국정을 돌보시고 네. 그것도 팔아야 되고. 우리 두 분도 주식 투자하시겠지만 아, 그분도 하시고요. 사고 팔 시간도 없는데 우리는. 네. 계속 그냥 홀딩하고 계시는 그냥 홀딩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저희는. 걸 수도 네.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주 한 2, 3일, 3, 4일이 굉장히 중요한 네, 변곡점이 될 것 중요합니다.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뵙겠네요, 두 분을. 네. 그리고 독자분들이 이렇게 쟤네들은 맨날 중요하다고 그래. 중요하죠. 아니 그 지금 맨날 유가를 매일 올리는- 나와가지고 언제 며칠이 중요하다 맨날 어쩔 수 그러니까 없어요. 저희- 그러면은 어떻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없으니까 여러분 예. 보지 마세요. 이럴 수가 예. 없죠.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여러분. 없습니다. 네. 네. 유가를 끌어올리게 만든 가장 주요한 이슈인 전쟁 얘기를 저희가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두 분 또 조만간 모셔서 변화에 대해서 부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 성일관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과연 오늘 국장은 어떨지에 대해서는 다들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밤사이, 주말 사이 있었던 미증시의 흐름이나 또 지금 부담스러운 이제 뭔가 파업 관련한 소식들이 과연 국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사실 저희가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의 시대, 진짜 투자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5월 21일에 예정돼 있는 돈나무 캐시우드의 실질적인 라이브 웹세미나,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소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5월 19일이 마감이라고 하는데 마감 직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여 신청 방법은 영상 아래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멤버십에 함께 합류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라이브 웹세미나도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